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도 뭐 20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전업주부,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화려하게 비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분 뵈면서 우리 다니TV 구독자분들도 화려하게 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요. 네. 저는 정말 평범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요. 네. 또 워킹맘으로 지냈던 시간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들 육아와 살림 때문에 전업맘으로 지냈던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꿈이 뭐였지?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 강사이자 사업가 네. 그리고 작가로서의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아이 엄마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한 남편의 여자, 또 시댁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여성들은 시댁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일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는 이런 분들을 보면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려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의 힘든 시절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 뭐였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사실 어려웠던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사실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정말 이제부터는 잘 풀릴 거야. 그죠. 이제 다 좋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고비. 네. 그 다음에 더 높은 고비. 계속 더 높은 고비들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고비라고 한다면 네. 저는 사실 20대에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네. 돈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제가 꼭 돈에 나 이제 진짜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꼭 적금 만기 되기 얼마 전에 써야 할 일이 반드시 생겼어요.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되게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정말 가구도 침대랑 책상, 옷장 이렇게 하면은 저희 공간이 별로 없었을 아이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별다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저희 첫 아이를 이제 계획을 할 때가 됐어요. 네. 나도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갑자기 뭔가 머리에 충격을 딱 받은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침대에도 놓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공간도 없었죠. 그렇죠. 애기 침대도 놔야 하고 또 아기 용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기 유모차라도 끌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곳은 먹자골목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거의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이 다녔고요. 놀이터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한 20분을 좀 걸어가면 놀이터가 하나 되게 허름한 놀이터가 나왔었어요. 애들 키우기 환경은 아주 안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애기 태어나면 그래도 우리 애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정말 독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맞벌이였다면 저는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월급은 반드시 그냥 다 저축해라. 저축하라. 없다고 생각하라. 왜냐면 맞벌이가 의외로 돈을 네.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쓰게 되죠? 그 돈 있는 그럼요. 만큼? 저희 둘 다 벌다 보니까 그냥 막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월급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모아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거의 태어나기 전에 제가 만삭일 때도 저의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녔어요. 내 첫 집인데 그리고 아기가 이제 같이 우리 아기도 같이 살게 될 집인데 내가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저희 남편은 이제 회사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제가 만삭일 때 막 부동산 가서 집을 막 이렇게 보러 다녔어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나이가? 33?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삭으로 막 가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죠. 그렇죠. 애기 막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기 태어나기 딱
한 달 전에 음. 제가 진짜 원하던 음. 집을 찾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요. 이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을 때는 새 집으로. 저희 그럼요. 조리원에서 제가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네. 그 아이 때문에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좋은 환경으로 가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게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 네. 두 번째 또 고비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두 번째 고비는 전 이제 그래서 와 이제 내 인생 이제 다 탔다 꽃길 라고 가자. 생각을 했어요. 이제 꽃길이다 꽃길. 왜냐면 내가 원하던 내 집도 마련했고 우리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태어났고요. 네. 다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이제 복직할 시기가 됐어요.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담보대출 이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또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비용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또 계획할 때쯤 되니까 저희 네. 집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가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는 돈이 마치 내 돈처럼 이 마이너스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돈이 안 왜 항상 난 마이너스고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제 그럼 둘째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같이 상의를 했죠. 그래서 그럼 우리 조금 지출을 확 줄여봐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재테크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줬고요. 저희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디로요? 그때는 저희가 정말 독하게 옥탑방으로 이사를 아이고. 가게 됐어요. 보증금이 적으면서 그래도 좀 저희에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곳으로 옥탑방을 가게 됐죠. 아파트 살다가 사실 옥탑방으로 간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정말 그때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둘째를 옥탑방에서 이제 키우면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가 아이고. 있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는 주인집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저희는 옥탑방이니까 내려가서 이제 보일러 고장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인분이 약간의 그 구두쇠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보일러를 빨리빨리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고쳐라도 한번 보고 나중에 교체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그 말씀이 좀 이해도 되는데 그 수리공 가니까 그게 다시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막 냄비에 그때 애기 막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우풍도 엄청 심하고 보일러는 막 됐다가 안 됐다 막 이러고 그리고 집은 너무 조그맣고 이러니까 와 이거 정말 힘들다. 그때 이제 정말 그러셨군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 살다가 옥탑방 사는 게 이게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보시면요 정말 힘들어요. 좋은데 살아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옥탑방에서 살다 보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시절을 잘 극복하셨는데 어떻게 그때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어요? 그 시기를 견뎌냈던 건 저는 아기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컸어요. 아 내가 여기 온 건 그래도 좀 내가 더 잘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겠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아기가 지금은 별로 기억을 못할 거야.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좀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아 지금 힘들 수는 있어도 이게 끝은 아니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꿈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되게 힘든 순간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하지 않아도 전 재테크가 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꼭 독하고 완전 차갑고 완전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안에 절박함하고 맞아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 힘든 시절, 살림과 육아밖에 모르던 그 30대 초반의 여성이 10년도 안 되는 세월에 2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끈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독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사실은 자산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처음에 첫 집을 살려고 했던 것도 그것을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 자산이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자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책이 하나의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 멘토를 각 분야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에서는 누구, 또 어떤 여성의 성공에 있어서는 누구, 여러 가지 내 삶에 뭔가가 필요할 때는 책 속에서 내 멘토를 찾고 그 멘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그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서 큰 로드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유튜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유튜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 위주로 하고 계시죠? 그 유튜브에서는? 내용은 재테크하고 자기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유튜브에 쓰는 그런 소재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이제 발굴하세요? 주변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많이 얻고요. 또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얻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궁금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많이 여쭤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소재가 많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강의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네, 몰랐던 것 이렇게 질문할 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강의 소재를 찾아내고 하거든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하신 지가 이제 1년 좀 안 된 거죠?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쁜 감정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글로만 사람들하고 나눌 때는 그쵸. 한계가 있을 수 맞아, 되게 있거든요. 제한적이죠. 네. 책으로도 물론 나의 생각을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유튜브는 실제로 사람들이 또 피드백을 굉장히 잘 주시고요. 그렇죠. 댓글 통해서 또는 여러 커멘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 정말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네. 그럴 때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이를 통해서 뭐 광고 수입이나 또 강연회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로 유튜브 자체의 그 광고 수익도 있고요. 네. 제휴나 뭐 협찬, 강의 의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하는 그런 강의들도 모두 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단 내 현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어요? 혹시 뭐 악성 댓글도 있을 테고 아니면 컨텐츠를 매일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네. 아니 그렇진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주제들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해야 된다면 매일매일 굉장히 괴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모르는데 또는 나 별 관심 없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압박감이 너무 심한 그래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본인이 좋아하고 또 본인이 사실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의 괴로움이 좀 많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디어가 가끔 고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나의 그 메인 잡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쩌면 유튜버가 되는 걸 나의
전업으로 하겠어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추천하고 싶은 것이 그래도 본인이 메인 잡은 따로 있고 유튜브를 그래도 작게 시작을 해본다면 그래요. 조금 더 괴로움을 덜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